그래서 그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본인의 주피터 노트북이 어디에 저장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이 저장된 디렉토리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거기 경로가 정확하게 모르는 어딘지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이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인 디렉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리눅스나 맥에서는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똑같은 거를 윈도우에서는 보통 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윈도우에서 우리가 만드는 폴더랑 똑같은 개념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작업을 진행 중인 디렉토리에 그 디렉토리 혹은 이제 폴더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은 %pwd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pwd라고 우리가 이제 치고 실행을 시키면은, 자,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맥에서 실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저 주용 밑에 이제 다큐멘트 밑에 파이썬 튜토리얼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윈도우에서 돌리고 있다면은 C 드라이브 혹은 이제 D 드라이브 그 경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항목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맥에서는 잠시만요. 맥에서는 네, 여기를 그냥 공유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맥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 컴퓨터가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문서 뭐 이렇게 이제 문서 가면은 파이썬 튜토리얼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저 밑에 이제 튜토리얼 밑에 위치가 유저 밑에 튜토리얼 밑에 여기 이제 파이썬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폴더가 이제 그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pwd, %pwd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각자 현재 자신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가 어딘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파일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제 관련된 파일을 갖다 놓거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를 계속 할 건데요. 자, 함수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어떤 그 인풋을 받아서 그 인풋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제 처리한 결과를 돌려주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 간단한 함수는 add라는 함수였죠.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일단 define 이라는 예약어로 def add a, b,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def라고 쓰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를 선언하겠다라고 일단은 처음에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dd는 이제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 그 다음에 a와 b는 얘가 두 개의 인풋을 받는다. 첫 번째 거를 내가 a에다 넣고 두 번째 거를 b에다가 넣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콜론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 함수의 내용물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result equal a 더하기 b 이렇게 한 다음에 함수에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돌려줄 때는 return문을 사용한다고 했죠. return, result.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요것 자체로는 어떤 아웃풋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이제 add라는 거를 정의했을 뿐이고요. 여기서. 네, add 함수를 여기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C 여기에서 이제 add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C는 add 3,5 하면은 자 이제 C에다가 어떻게 A에 3이 들어가고 B에 5가 들어가고 리절트에는 8이 들어가게 되겠죠. 3 더하기 5니까 8이 들어가고 그 8을 리턴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를 출력해 보면은 8이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 거가 A를 받고 뒤에 거가 B를 받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자, A is A. 자, 여기 이제 저는 이제 파이썬 F 스트링을 사용을 할게요. print F B is B. 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A 안에 3이 들어가고, 그죠? B 안에 두 번째 거 여기 이제 위치를 맞춰가지고 이제 위치에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A에 3이 들어가고 B에 5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리절트에는 A 더하기 B가 이제 저장이 돼서 이제 return. 그러니까 return을 만나는 순간 이 함수에서 빠져나오면서 요 리절트, return 뒤에 있는 변수를 C한테다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return 값입니다. return 값.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함수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프린트문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방금 봤듯이 혹은 이제 그 리턴 값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리턴 값을 그러니까 이제 리턴 값을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뭐 say hi라고 하면은 입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요. 리턴 값도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say hi라는 함수를 부르면은 얘가 이제 hi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냥 거기에서 끝인 함수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say hi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얘가 그냥 hi라고 이렇게 출력하고 끝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뭔가를 리턴하는가 한번 값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D에다가 이렇게 이제 say hi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얘는 분명 리턴하는 게 없는데 얘는 이제 입력값도 없고 리턴 값 없음 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D 이퀄이라고 했을 때 D에다가 뭔가 리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D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면은 D에는 그냥 none,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none이라는 거를 이제 리턴하게 됩니다. 대문자로 시작하죠. 대문자. 그래서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 none이라는 변수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의미하는 특별한 이제 변수가 됩니다. 변수? 상수가 됩니다. 상수. 파이썬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매개 변수, 입력 매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add라는 함수를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add를. 자, 위에 좀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A랑 B를 받는단 말이에요. A랑 B를 받아서 A 더하기 B를 하는데 자, 방금 봤듯이 print add A 3,10 하면은 그냥 이제 앞에 거가 3이 되고 뒤에 거가 자동으로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순서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서 그 입력 파라미터에 입력 매개 변수에 그 변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가 3, 뒤에 거가 그러니까 앞에 거 A에 3, B에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은 매개 변수 이름을 지정해주면 원하는 변수에 넣을 수 있다. 이거죠. 네, 어떻게 하냐면은 print add 하는데 B에다가 3을 넣고 A에다가 10을 넣어라.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A에 10, B에 3 라고 강제한 거죠. 그죠? 네. 는을 이용해서 강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도 돌아가고 지금 이번에는 이제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이름을 딱 찍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B에다가 3을 넣고 A에다가 10을 넣어라라고 딱 찍어줬기 때문에 A에 10이 들어가고 B에 3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순서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함수의 그 매개 변수 이름을 알면은, 변수 이름을 알면은 이렇게 이제 내가 딱 스페시픽하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입력값이 몇 개가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부터 약간 고급 스킬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어드밴스드된 이제 add 함수. 방금 거는 이제 딱 두 개를 받아가지고 딱 정해진 대로 두 개를 받아서 덧셈을 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의의 개수를 그러니까 두 개를 줄 수도 있고 세 개를 줄 수도 있고 10개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줬을 때 걔네들을 그냥 다 더해가지고 몇 개를 주던지 간에 100개를 주던 1000개를 주던 다 더한 값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고 싶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변수 이름을 그러면 내가 이제 뭐 몇 개 들어올지 모르니까 A, B, C, D 뭐 1000개 들어오면 이렇게 막 1000개를 다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별 2라는 걸 쓰고 별 arg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요 arg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임의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args라는 이름은 이제 다른 걸로 바꿔도 됩니다. 또 되지만 우리가 관습적으로 args라고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임의의 개수의 매개 변수를 받을 때는 이렇게 이제 star args라는 이제 args가 이제 argument의 줄임말, argument의 줄임, argument를 이제 줄여 쓴 건데 이렇게 쓰는데 이제 나만 딴 걸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파이썬 코드 짜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헷갈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남들이 많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게 네, 서로 읽기가 편하다는 거죠. 서로 알아보기가. 네. 자, 그래서 자 리절트를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임의의 개수를 받아가지고 걔네들을 다 더하는 걸 짜보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죠, 그죠? 0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포문을 돌리는 거죠. 임의의 개수니까. 그러면은 args라는 얘가 이제 args가 이제 args는 이제 리스트가 됩니다. 임의의 개수의 숫자를 가지는 리스트가 되겠죠, 그죠? 네.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기에 뭐 스트링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에러가 나도록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하고. 자, 일단은 임의의 개수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고 우리가 일단 가정을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포문을 돌릴 수가 있죠. num in args라고 하면은 args 안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갖고 오는 겁니다. num으로. 자, 그러면은 result equal result 더하기 num. 이렇게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num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args 안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불러와가지고 이제 result에다가 덧셈을 해주는 거죠. 덧셈을 해주고 return result.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addman이라는 이제 함수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addman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였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해볼게요. add
프린트 여기다가 이제 리절트를 합시다. 리절트 이제 D로 하고 add many 1, 2, 3, 4. 자, 이렇게 하면은 sorry. 1, 2, 3, 4, 5.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5개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print D라고 하면은 15가 되는 겁니다. 15.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리스트를 바로 집어넣으면은 안 되는. 바로 집어넣어서 에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argument를 이제 그대로 숫자로 받는 거죠. 받아서 args가 이제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rgs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문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를 더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리스트가 아니라 튜플로 변하는 거죠. 네. sorry. 튜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출력을 하고, 리절트에는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한 값 15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또 다른 거를 add many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D를 출력하면은 10까지 더한 5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star args를 이용을 하면은 임의의 개수의 그 인풋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 입력을 처리를 할 때 딱 요 이제 star args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add multiplication 더하거나 곱하거나 라는 예제인데요. 자, 예를 보면은 요거를 일단 갖다가 일단 붙여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일단은 앞에 choic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tar args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맨 처음 그 입력 값은 choice에 넣고 나머지는 args에 넣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여기 이제 지금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 이제 파이썬에서는 인덴테이션이 들여쓰기가 중요하니까 일단은 만약에 이제 add를 choice가 add다 그럼 add를 하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입력값이 add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이제 add라는 단어가 오면은 뒤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고 멀이라는 단어가 오면은 얘는 이제 multiplication의 곱셈의 이제 줄임 말이죠. 이제 멀이라는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얘가 들여쓰기가 좀 안 맞으니까 땡겨와서 들여 써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덧셈을 해라. 만약 처음 입력값이 처음 그 매개 변수 값이 add면 이제 다 더해라. 덧셈을 해라 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만약 처음 매개 변수 값이 이면 이제 곱셈을 해라 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define을 하면은 add 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 3, 4, 5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면은 2, 3, 4, 5를 다 곱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2, 3, 4, 5를 다 곱하면은 12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add 뭘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add 하면은 2, 3, 4, 5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다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받았을 때 초이스는 뭐가 나오느냐? 이제 초이스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프린트문을 넣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해서 돌려보면은 초이스에는 뭘이 들어가고 args에는 2, 3, 4, 5가 들어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이스에는 여기 이제 앞에는 이제 add를 했으니까 add에는 초이스라는 변수에는 add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뒤에 있는 나머지들은 이제 통째로 묶어가지고 args에 이렇게 이제 q 풀러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아주 쉽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제 키워드 파라미터입니다. 키워드 파라미터. 자, 키워드 파라미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입력 값을 넣을 때 2, 3, 4, 5 그냥 이렇게 이제 숫자만 넣었잖아요. 그죠? 숫자만 넣었는데 우리가 얘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이름.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매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서 입력해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print kw args라고 했을 때 A에는 1, B에는 2, C에는 3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요거를 바로 뭐냐 여기 지금 보면 얘는 중괄호로 돼 있죠. 중괄호로 돼 있어서 얘는 이제 딕셔너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KW args는 이제 바로 이제 딕셔너리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A는 1이 있고 B는 2가 있고 C에는 3이 해당되는 딕셔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변수를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프린트 자,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에서 이제 딕셔너리도 이렇게 호문을 통해서 돌릴 수가 있는데 딕셔너리는 전에 뭐라 그랬어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키와 밸류.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포문을 돌리면은 딕셔너리에서 키 값을 기준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프린트 하면은 이제 k 값과 kw args의 k 값.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k에는 키 값. 그 다음에 kw args의 k는 이제 그 k에 해당하는 k를 키로 갖는 밸류 값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얘를 돌려보면은 print kw args 해가지고 a equal 1, b equal 2, c equal 3.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이제 결국 얘가 이제 딕셔너리 안에 저장이 되고 자, 이렇게 돌렸을 때 k 값에는 키 값인 a, b, c가 차례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kw args 요
꺽쇠 괄호 K에는 이제 그 A를 넣었을 때 밸류 값 1, B를 넣었을 때 밸류 값 2, C를 넣었을 때 밸류 값 3이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출력되도록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파라미터. 근데 요거는 이제 일단은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나오게 될 테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그때 그거 뭐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결과값은 언제나 하나이다. 자, 함수의 결과값은 언제나 하나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add and mul 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봅시다. 자, 얘는 이제 덧셈과 곱셈의 결과를 동시에 리턴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짭니다. return a 더하기 b, a 곱하기 b.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값을 리턴하게 되죠, 그죠? 네. 그러면은 print add and mul 해가지고 10, 20. 자,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거? 아, add and mum이라고 했네. mul인데.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리턴하는 값이 뭐가 돼? 리턴하는 값이 바로 이제 괄호 30, 20.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뭘로 리턴이 됐어요? 튜플로 리턴이 됩니다. 튜플로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턴하는 값이 한 개일 때는 그 자체로 리턴이 되지만은 두 개면은 혹은 세 개, 여러 개를 리턴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개를 리턴하면은 그냥 걔네들을 이렇게 튜플로 감싸서 그냥 이렇게 리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뭐 튜플이나 리스트에는 좀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받을 때 내가 이제 result equal add and mul 해가지고 20, 34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print result를 하면은 result가 이제 54와 68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튜플이 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덧셈 값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result의 0번 곱셈한 결과를 알고 싶다. result의 1번 이렇게 하면은 앞에는 덧셈한 결과, 뒤에는 곱셈한 결과가 이렇게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리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튜플입니다. 튜플인데 이제 얘네들을 내가 뭐 풀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add result, 그 다음에 mul result.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하나의 튜플을 리턴하지만은 튜플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얘네 둘이 받는다. 개수가 딱 맞으면은 얘가 이제 알아서 앞에 거를 여기다, 뒤에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add result에는 54가 들어가고요. mul result에는 68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알아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근데 내가 이제 R1, R2, R3 해가지고 add and mul 20, 34.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느냐? 두 개를 리턴하는데 저쪽 왼편에서는 세 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dd and 뭐를 하면은 결과가 이제 그러니까 튜플 사이즈 2짜리 안에 숫자 2개 들어있는 튜플을 리턴하는데 R1, R2, R3가 이제 달라고 하니까 세 놈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개수가 매치가 안 되니까 얘는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value error, not enough values to unpack. 여기서 이제 unpack이라고 unpack이 뭐예요?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변의 개수가 맞으면은 파이썬에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 튜플을 일종의 이제 unpack, 튜플을 이제 풀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변수들한테. 근데 이제 지금은 개수가 안 맞으니까 이제 에러가 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거기까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턴문을 두 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자, 얘를 하면은 이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21이 나옵니다. 딱 21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무조건 함수에서는 리턴문을 만나면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A에 10 넣고 B에 11 받아가지고 두 개 더해가지고 20일 됐잖아요. 20일 돼가지고 여기 리턴을 만나는 순간 요거만 던져주고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실행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끝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하여튼 리턴문은 그냥 간단히 리턴문을 만나는 순간 빠져나간다. 함수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리턴문은 그냥 이제 함수를 어디에서 딱 끝내고 싶다. 내가 이제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은 함수를 끝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리턴문을 바로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초기 값을 미리 설정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여러 개를 썼는데 매개 변수를 디폴트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뭐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은 걸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캐릭터를 생성했다. 그럼 뭔가 이렇게 디폴트 값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뭔지 알죠? 디폴트 값. 네. 그래서 이제 요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지금 그냥 이제 저 교재에서 카피해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def say myself 이제 say myself라는 함수를 그 정의를 하는데 얘가 이제 파라미터를 몇 개를 받죠? 하나, 둘, 세 개를 받습니다. 세 개를. 첫 번째 파라미터는 name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old에 들어가고 세 번째 파라미터는 man이 됩니다. 근데 뭐야? man은 이제 일종의 이제 옵셔널하다.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만약에 이제 세 번째 파라미터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true 값을 기본 값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name은 그냥 name이고 old는 그냥 old잖아요. 그죠? 근데 old라고 했어. age라고 하지. 네. age로 바꿔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man equal true. 그러니까 세 번째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남자입니다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요. 남자가 아니면 여기 이제 세 번째 게 이제 false면은 이제 여자입니다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정의를 하면은 네, 아무 에러 메시지 없이 정의가 됐죠. 자, 그러면은 프린트가 아니라 얘는 프린트도 필요 없구나. 그냥 say myself라는 함수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myself. 자, 근데 아무것도 안 주면은 일단 어떻게 되느냐? 에러 나죠? 왜냐하면은 missing two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두 개의 required가 뭐죠? 필요로 하는,
아규먼트 그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name이랑 age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얘가 지금 이제 여기 와가지고 보세요. 나의 이름은 땡땡입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name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say myself에 이름을 줘봅시다. Tom. 그 다음에 나이는 30.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안 나고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름은 Tom입니다. 자, 나이는 30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뒤에 이제 man이라는 아규먼트가 있는데 지금 안 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man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기본 값인 true가 저장됐다. 그죠? true가 뭐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좀 바꿔가지고 say myself 뭐 Laura 30 false 거짓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 번째 man이라는 거에다가 이제 false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false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자입니다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 값을 디폴트 밸류를 이렇게 이제 줄 수도 있다라는 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false로 바꾼 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사용을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은 주의할 거는 자, 만약에 요 디폴트 값이 있는 변수를 중간에 쓰고 나이를 세 번째에다가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나중에 say myself를 할 때 Tom 30 이렇게 받을 때 지금 이름은 톰이 맞는데 맨 처음에 오는 거는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이 30라는 게 man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age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30이 man에 해당하는 건지 age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에러를 내게 됩니다. 지금 얘는 이제 지금 여기 앞에 거가 지금 에러가 났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지금 앞에 거가 이제 저장이 제대로 안 된 거고요. 이건 삭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초기화시키고 싶은 매개 변수를 항상 뒤쪽에 놔야 된다. 초기화시키고 싶은 매개 변수를 항상 뒤에 놓는 것을 잊지 말자. 항상 뒤에 놓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함수 안에서 선언한 효력의 범위. 지금 15분인데 우리 잠깐 3분만 쉬었다가 우리 이제 그 시작을 잠깐 쉬었다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쉬었다가 우리 이제 잠깐만 돌아올게요. 그때 이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사이에 좀 써주시고요. 네, 네, 우리 이제 3분만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도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질 테니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함수 안에서 선언한 효력의 범위, 변수의 효력 범위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변수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변수를
그런데 이제 변수라는 게 우리가 함수 밖에서 쓸 수도 있고 함수 안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는 예제처럼 variable test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print a를 하면은 여기선 당연히 자, 여기 이제 a에다가 1 집어넣고 print a 하면은 당연히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bar test a 한 다음에 이제 a equal a 플러스 1하면은 이제 a에서 받은 값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게 a가 1 증가하고요. 그죠? 네. a가 1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bar test a를 한 거랑 그냥 a를 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여기 1이고 여기 1이 출력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bar test a에는 이제 a라는 변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얘를 그 a라는 변수를 1 증가시키고 증가시키고 이제 a를 이제 프린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리턴 값이 없으니까 네, 다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그거 뭐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잘 보이게 여기를 이제 first라고 적읍시다. first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second 여기에서는 third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보면은 자, 맨 처음에는 당연히 A에 1 들어갔으니까 1이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함수를 선언한단 말이지. 새로운 함수를 선언을 하는데 여기에서 A라고 돼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위에서 A라고 했던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변수명 A는 위의 A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명을 우리가 이제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이제 바 테스트 뒤에 뭐가 오든지 간에 걔를 그냥 이제 내가 A라고 받겠다라는 거죠. A라고 받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받은 거를 그냥 이제 1 증가시키고 여기에서 출력하고 땡 끝.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세 줄 안에서는 이제 A라는 게 밖에서 받은 거를 이제 A라고 하고 이제 A를 1 증가시키는데 그러니까 요 바깥 부분에서는 여기에서는 A에 계속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깥 부분에서는 계속 A에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새롭게 선언하면은 여기에서 선언된 A는 요 def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선언된 A에 대한 값이 A에 대한 정보가 쭉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A와 요 함수 바깥쪽에서의 A는 전혀 다른 값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저 bar 테스트를 저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제 bar 테스트를 그러니까 이제 x라고 하고 x equal x 플러스 1 프린트 x 이렇게 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완전히 똑같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제 second 다음에 2가 나오고 third 다음에 1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def 해가지고 함수를 새로 정의할 때 뒤에 있는 변수는 아무거나 내가 이제 새로 갖다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a와 여기서 주의할 거는 밖에 있는 a와 여기에서 사용되는
A는 다르다 인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꼭 이제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예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define을 해보면은 자, 그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A에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 뭐냐 A 이렇게만 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여기 bar 테스트 3, 그러니까 A에 3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A에 3이 들어가고 여기 3 더하기 1은 4 해가지고 4가 저장이 되고 4가 찍히고 이제 끝났죠?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냥 튀어나오고 여기에서는 이제 print A, 그죠? 네. 그냥 A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가 우리가 저 앞에서 1이라고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A가 1이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bar 테스트에 있는 A는 요 A와 상관이 없다. 그냥 이제 3 넣으면은 A에 3 들어갔다가 A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따로 여기 바깥쪽에서 따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함수 안에서 함수 밖에 있는 변수를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A라는 값 자체를 바꾸고 싶다. A라는 값 자체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return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bar test라는 함수를 이제 요렇게 이제 return 값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받아가지고 A를 받아서 1 증가시키고 그 값을 다시 이제 return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력 값을 받아서 1 증가시키고 증가시킨 값을 return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A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A를 내가 이제 10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A는 A bar test 뭐 이제 A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처음에 10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얘를 이제 밑에다가 해봅시다. bar test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일단 bar test를 정의를 하고요. A에다 10 집어넣고 여기에다 요 문장은 여기서는 이제 요 A에는 10이 들어가고요. 요 A에는 오른쪽에 있는 A에는 그러면은 바 테스트를 거치면은 리턴 값은 여기를 지나면은 11이 나오잖아요. 11이 나오니까 는 1 때문에 이제 그 11이라는 값이 A에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를 프린트 해보면은 그죠? 네. 10, 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리턴 값을 다시 A에다가 집어 넣어버린 거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리턴된 값을 다시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A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A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글로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겠다는 건데, 네. 글로벌은 이제 네. 글로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 했던 거와는 다르게 자,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이라는 요런 에러가 있네. 네. 아, 여기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여기서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밖에서 정의된 함수, 그러니까 글로벌이라는 명령어는 밖에서 정의된 A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A라고 선언을 하면은 내가 이제 함수 안에서 A라는 거를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디폴트는 함수가 새로 정의되면은 이제 밖에서 정의된 변수는 다 이제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새로 만드는 건데 이제 글로벌 A라고 해버리면은 요 A는 밖에서 정의된 A를 내가 갖다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var 테스트를 한번 돌리면은 그죠? 네. var 테스트를 실행을 시키면은 print A 하면은 지금 이제 var 테스트가 한 번, 두 번 실행됐기 때문에 A가 이제 커졌죠, 그죠? var 테스트 하고 나서 print A 하면은 4가 됐고 또 한 번 var 테스트를 실행시키면 A가 또 한 번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print A 하면 이번엔 또 5가 됐죠. 그죠? 네.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네. 람다가 있는데 람다는 그닥 여러분께 사용을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네. 람다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사용자 입출력도 일단은 빼고, 사용자 입출력도 빼고, 이것도 뭐 대부분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파일 읽고 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쓰고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돌렸단 말이에요. 뭐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막 성적을 합산하고 뭐 평균 내고 통계 처리해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돼?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결과를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보존을 하려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파일로. 그래서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ope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open.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f equal open 새 파일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영어로 할게요. 이제 new file.txt 자 이렇게 한 다음에 w를 합니다. 자, 얘를 실행을 이렇게 하고 f.close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왼쪽을 잘 보세요. 왼쪽에 이제 파일이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여기 이제 newfile.txt라는 게 생겼죠. 그죠? newfile.txt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알고 싶으면은 %pwd를 쳐보세요. 그럼 이제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디렉토리로 가면은 잠깐만요. 요 디렉토리를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얘를 복사를 해서 일단은 요 디렉토리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탐색기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이제 맥 버전 탐색기가 여기 있는 이제 Finder라는 건데, 자, Finder에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폴더로 이동. 자, 여기로 가면은, 그죠? 네. 여기에 파일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서이, 머이.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보면은 0바이트짜리 일반 텍스트 문서. 그러니까 빈 텍스트 문서 new underscore file.tx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open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은 빈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빈 파일을. 그리고 f.close를 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f는 뭐냐? 이 f는 뭐냐 하면은 자,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f는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이제 어떤 클래스 우리 안 다뤘는데 하여튼 이제 f는 io.text io wrapper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f는 파일 포인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오픈문을 사용을 하면은 파일을 여는데 열 때 사용하는데
자, 일단 여는데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읽는 거, 파일 내용물을 읽어드리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새로운 파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read와 write 두 가지가 있습니다. read와 write. read와 write 두 가지가 있고요. 모드, 그러니까 이걸 이제 크게 read와 write 모드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 타입으로는 텍스트 파일이랑 바이너리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이제 메모장에서 열면은 열리는 그 텍스트고요. 바이너리 파일은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진수로 이제 컴퓨터가 어떤 정해진 규칙으로 읽어드리도록 그 정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파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었는데 막 이상한 문자가 막 나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람이 읽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컴퓨터가 정해진 규칙대로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이진수를 읽도록 그냥 이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열어봐야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파일은 human readable. 간단히 얘기해서. 그죠? 바이너리 파일은 이제 non-human readable이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내가 어떤 파일을 읽기 위해서 열 때는 앞에는 여기 이제 파일 이름이 오고 여기 뒤에 모드가 오는데요. 자, 여기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면은 파일 이름, 모드 이렇게 여는데 내가 이제 파일을 읽을 때에는 이제 R자를 쓰고요. 파일을 쓸 때에는 W를 써줍니다. W. 요거는 이제 내가 쓰기 모드로 이제 파일을 열었다. 내 여기다가 이제 뭘 쓸 거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파일을 만든다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append 모드가 있습니다. append 추가 모드. 세 가지. sorry. 잠깐. 그다음에 append 모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append는 더하는 거죠. 추가. 우리가 이제 리스트에다가 뭔가를 추가하는 거를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가 모드, append 모드는 이제 여기에다가 A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일을 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일을 주의할 거는 이제 쓰기 모드로 열면은 쓰기 모드 W로 열면 이제 원래 있던 내용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일이 생성되는 거고요. 만약에 파일을 특정 디렉토리에 생성하고 싶다. 이 예시에서는 C 드라이브 밑에 이제 그 doit이라는 폴더 안에다 생성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오픈 이제 전체 경로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doit이라는 폴더 밑에 새 파일.txt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딱 가서 열게 됩니다. 특정 디렉토리의 파일을.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뭘 다 썼으면은 이제 내가 쓰기를 다 했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f.close라는 거를 보통 사용해 줘야 돼요. 오픈을 했으면은 닫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쓰기 모드로 열었던 파일을 닫지 않고 다시 쓰려면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내가 파일에다가 뭔가 출력하는 걸 다 했으면은 이제 이렇게 딱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출력을.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f equal open new file.txt new file.txt라는 파일을 이제 열었어요. 쓰기 모드로 이제 열었습니다.
쓰기 모드로 열면은 덮어쓰기가 된다는 점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new 파일에다가 이제 100까지 해가지고 50까지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50까지 한 다음에 line이라는 내가 출력할 내용물을 이제 어떤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보통은 이제 저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line 자 f this is i's line 그죠? 이게 이제 몇 번째 라인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돌 때마다 여기 이제 얘는 지금 이제 F 스트링을 우리가 썼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F 스트링을 쓰고 있어요. F 스트링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앞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땡땡 번째 줄이다. 요거를 이제 line이라는 그 변수에다가 일단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제 파일에다가 써라. 파일에다 쓰는 거는 f.write. 우리가 지금 이제 f라는 변수가 지금 이제 그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f라는 변수가 일단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f에다가 써라. 뭐를? line이라는 변수 내용물을 f에다가 써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돌았으면은 f.close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 썼으면 파일을 이제 닫자. 네, 파일을 항상 열었으면 닫아주는 게 좋은 그 습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뿅 실행을 시키면은 뭐 여기 이제 new 파일에다가 원래 제대로 됐으면 new 파일이 이제 새로 덮어 써지는 거죠. 어떤 내용물이 생기면서. 자, 여기 new 파일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아까 있던 new 파일에 있는 그 탐색기에서 new 파일 보니까 890바이트. 아까 빵바이트였는데 뭔가 덮어 써진 것 같죠? 네. 그래서 얘를 텍스트 편집기로 한번 열어볼게요. 텍스트 편집기를 열면 네, 화면을 데스크톱 지금 공유 중입니다. 네. 이거를 열면은 네. 이렇게 라인이 줄줄이 이렇게 써졌는데 이상하다. 지금 이거 보면은 엄청 길게 지금 얘가 사실은 한 문장으로 쭉 이제 한 줄이 엄청 긴 한 줄이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This is zeroth line, 이제 first line, second line, third line, fourth line 이렇게 쭉 한 줄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붙어서 출력이 됐을까? 왜 이렇게 붙어서 출력이 됐을까 하고 보니까 여기 f.write line에는 이렇게 이제 this is 땡땡 s line 하고 점까지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점까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컴퓨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엔터 다음 줄로 넘기는 것도 다 일일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서 다음 줄로 넘겨라 라고 하는 거는 \n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인가 했었죠. 그죠? 네. new line. 네. \n은 이제 다음 줄로 넘겨라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킵니다. 얘를 다시 실행시키면 자, new 파일이 새로 이제 써졌고요. 얘를 다시 열면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네, 다들 보고 있죠?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this is zeroth line,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쭉 해가지고 이제 49까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결과 파일이 출력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파일이 출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C 드라이브 밑에 뭐 요거를 그대로 따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탐색기를 여셔가지고 윈도우 기준으로
그 내 컴퓨터 밑에 이제 doit이란 폴더를 만드시고 내 컴퓨터 밑에 이제 C 드라이브 가셔가지고 이제 doit이란 폴더를 만들고 요거를 실행시켜 보면은 이제 이런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를 돌려가지고 결과를 출력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을 읽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결과물을 읽어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readline이라는 함수를 이제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readline. 자, 그래서 이제 결과물 읽어드리는 걸 살짝 맛만 보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읽어드릴 때는 이제 f equal open. 자, newfile.txt. 지금 우리가 이제 newfile.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읽기 모드. 읽기 모드를 열었고, 그럼 이제 f에서 그러니까 라인은 f.readline을 하면은, 자, f가 readline이라는 이 함수를 쓰면은 f가 파일에서 첫 번째 줄을 읽어드림. 자, 첫 번째 줄을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f.read 라인을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부르면은 두 번째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텍스트 편집기에서 여기 지금 잘 보이려나? 네. 요게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그죠? 얘를 오픈을 지금 열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newfile.txt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줄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을 읽어드려가지고 여기 라인 해가지고 여기 이제 프린트를 지금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빈칸이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 라인 이 자체가 뉴라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에다가 우리가 여기 이제 메모장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여기 이제 엔터가 같이 들어있는 엔터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엔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문 자체가 프린트문이 끝나면은 엔터를 자동으로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줄로 간 다음에 프린트문에서 온 엔터가 다시 한번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빈 줄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을 읽고 이제 빈 줄 밑에 하나 더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드라인을 쓰면은 이제 결국에는 쭉 읽으려면은 포문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포문을 돌려서 읽는 법까지만 살짝 보여드리면은 new file.txt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for line in f 요렇게 우리가 이제 포문을 돌리면은 f에서 한 줄씩 읽어드려 오게 됩니다. 한 줄씩 한 줄씩.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프린트 라인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찍은 다음에 f.close 얘를 이제 다 닫았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요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네. 요렇게 하면 이제 쭉 한 줄씩 읽어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파일 포인터에서 포문을 돌리는 방법이 돌리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줄을 이제
데이터 내용을 여러 줄을 이렇게 한 번에 쭉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파일 입출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 해가지고 결과를 저장하고 뭐 이렇게 이제 좀 더 복잡한 걸 이제 프로그램 다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파일 입출력부터는 좀 하여튼 오늘 한 부분 이제 꼭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질문 있는 학생들은 뭐 메시지로 주거나 Q&A 세션에 접속해서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